아 참 그리고 아까 내가 그 시방공지 다시 했었는데 확인을 했었니? 아까 우리 단톡방에다 올린 거. 네. 뭐 어차피 지금 여러분은 뭐 변동되는 사항 없으니까 네 지금 오던 대로 잘 오면 되고 주의할 거는 이제 그 자습 보는 거 있잖아요. 자습이랑 테스트 보는 날 화요일 날 니네 오는 거 다다음 주부터 알겠지?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된다. 알겠지? 다음 주까지는 일단 현재 유지하면 되겠고 다다음 주에는 화요일 날 와야 돼. 또 그때 가고 화요일 날 오는지 몰랐습니다. 또 데스크에서 전화하게 하지 말고. 알겠지? 분명 얘기했다. 내가 공지도 했고. 알았지? 자, 볼 건데 처음에 이제 일단 21번 문제였거든요. 자, 창의적인 팀이 paradoxical characteristics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어. 이제 원문에 이제 뭐 변형한 것이 똑같이 됐거든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밑줄 내용 추론으로서 내가 사술형으로 출제했지만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 그 사술형 그 이제 마지막에 나온 문제 있죠? 그거랑 유사한 유형이라고 보면 돼요. 유사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싹 다 빈칸 뚫고 여기에 적절한 말로 들어가게끔 영작해라 하면 똑같은 문제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으로 그냥 출제를 한 거다. 결국 여기에서 저 paradoxical characteristics, 그러니까 이제 모순적 특징이잖아요. 네. 저 모순적 특징이라는 거는 어떤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였는데 첫 번째는 전문적인 영역이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초심자의 어떤 새로운 시선 뭐 이런 거였죠. 그렇죠? 됐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패러프레이징만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돼.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 어떤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온다.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됐어요? 이 내용이었어. 이 내용. 그럼 이제 이걸 기반으로 보기문을 한번 볼게요. 자, 보기문에서 이제 이거에 관련된 표현들이 나오는가? 일단 창의적인 팀, creative teams까지 나왔고요. 그럼 이제 동사랑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 보자면 일단 전문적 지식에 관련된 표현이 어디 나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proficiency예요. proficiency. 이게 바로 뭐야? 전문성이야. 전문성. 능숙함이라는 뜻이야. 능숙함. 알겠지? 자 그리고 초심자의 마음에 관련된 표현이 어디에 있을까? 초심자의 마음에 관련된 게 지금 우리가 쭉 하고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서 너벨 나와 있거든. 이 너벨이 새로운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시선, 관점 뭐 이런 거, 그렇죠? perspective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보면요 중간에 여기 나돌리 나와 있고요, 버덜스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딱 봐도 뭐겠습니까? 나중에 보고 쓰고. 나돌리 버덜스를 이렇게 쓰라는 거겠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가져야 된다.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창의적인 팀은 뭘 필요로 한다? 얘뿐만 아니라 얘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어? 그러면 일단은 creative teams라는 주어 나왔으니까 동사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본문에서도 우리가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게 본문에 있는 단서를 좀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은 a team needs deep knowledge of subjects 어쩌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문장 또 넘어가서 보면요. 그 at the same time 여기 있죠? at the same time the team needs 보여요? 그러니까 팀은 필요로 한다라는 표현이 지금 두 번 연속 나왔어요. 근데 우리 보기에도 보면 또 나와 있죠. need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creative teams는 need 필요로 한다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일단 창의적인 팀은 필요로 한대요. 뭐를요? 얘뿐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돌리 버들서 바로 구성할 수 있는 거야. 됐냐? 그럼 일단 얘에 관련된 내용을 써야 돼. 그럼 전문성에 관련된 표현이 여기에 나오면 되겠고 초심자의 시선에 관련된 게 여기 나오면 돼.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상관없어. 어차피 병렬 구조니까. 초심자의 시선에 관련된 요 내용이 요 앞에 나와도 돼.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본문의 순서로 따졌을 때는 이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본문 순서대로 가자고. 본문 순서대로. 그럼 일단 아까 전에 우리가 뽑아놨던 proficiency가 일단 이 내용이 나와야 돼. 능숙함에 관련된 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일단 우리가 proficiency를 여기다 썼다고 한번 쳐봅시다.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A novel perspective가 나와야 돼. 자 여기까지 나왔어. 이제 나머지를 이제 처리하는 게 문제겠죠. 그럼 나머지 일단 우리가 나와 있는 단어를 한번 다 체크해보자. 우리가 체크한 것들 perspective 했고, need 했고, 그 다음에 novel 했고, not only 했고, 그 다음에 proficiency 했고, 그 다음에 어까지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처리했어. 여기까지. 자 이제 남는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말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까 여기에 들어가야 될까를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일단 우리가 핵심적인 건 다 뽑아놨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자면은
solved가 나왔거든? solve가 아니라 solved야. 그러면 저 solved가 푸는 게 아니라 풀어진다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됐어요? 왜냐면 지금 글의 시제가 현재잖아요. need잖아, need. 그치? 네. 그럼 글의 시제가 현재인데 갑자기 과거 시제가 나오는 거는 보통은 좀 어색한 경우가 많겠지. 그러면 이 solved는 PP형이구나. 과거형 동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풀어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은 수동형으로 쓰일 테니까 뭐 비동사의 PP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PP로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해결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돼. 해결된다. 자 그러면 해결된다라는 건 보통 짝꿍이 문제잖아요. 문제. 그러니까 문제점, problems도 나와 있죠. 그러면은 뭔가 얘랑 관련지어서 나오지 않을까? 그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문적인 얘기와 초심자의 시선 쪽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쪽을 쓰기에는 적합한 게 어느 쪽에 가까울까? 사실은 이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전문적인 쪽에.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거와 관련성이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해? 능숙함이 필요하다 했잖아. 그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능숙함, 마스터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본문에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뭔가 해결된다라는 내용은 이쪽에 나와야겠구나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어? 자, 근데 앞에 proficiency라는 이제 목적어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뭔가 해결된다라는 내용은 이쪽에 우리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거. solved랑 problems. 이 정도는 일단 우리가 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 depth 나왔는데 얘는 당연히 전문성에 관련된 거겠죠. 깊이 있는 지식, 깊이 있는 이란 뜻이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in depth proficiency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escape 편이 나왔는데 escape는 뭔가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초심자의 시선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벗어난다라는 거는 뭔가 틀에서 벗어나는 시선, 약간 이게 좀 더 우리말에 좀 더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escape는 일단 이쪽에 붙어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lated. related 하면 딱 연결되는 게 to랑 세트죠. be related to. 뭐뭐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관련성이 있는 아까 전에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했었어. 해결돼. 되는. 근데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어떤 이제 능숙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본문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 본문을 한번 좀 찾아보면 자, 여기 관련된 과정에 대한 능숙함 나와 있죠. 그리고 그 팀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문제와 relevant to로 나와 있는 거 보여요? 관련성이 있는 주제 나와 있죠.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자연스럽게 related to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앞부분은 이걸 기반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 to 부정사가 또 나왔으니까 to be. 그래서 be, pp 연결해갖고 해결돼야 할 문제와 관련성이 있는 깊이 있는 지식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앞부분 구성 끝났고 뒷부분도 사실상 끝났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모를 만한 단어는 스테레오타입스 정도가 될 텐데 이거 혹시 아는 사람? 고정관념이라는 뜻이에요. 고정관념 알겠죠? 그래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초심자의 마음이겠죠. 됐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관념에서. 고정관념이라면 어떤 틀에 박힌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초심자의 시선이 필요하죠.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22번. 자, 22번은 이제 빈칸 유형으로 냈는데 이 부분이 주제에 이제 가까운 문장이었고요. 사실 얘는 크게 변형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기본적인 영작 실력을 좀 보고 싶었어요. 이제 원문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22번이 어디더라? 잠깐만요. 후 리드 네, 뭐 크게 변형하지는 않았고 이제 앞부분에서 보면 The needs of the poor people이라고 나왔거든요. The needs of the poor people. 그러면 the poor people, people이란 말만 뺀 거예요. The poor 이렇게 썼고요. 왜냐면 우리가 the 플러스 형용사는 뭐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the poor만 썼고요. people이 있었다면 people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 people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he poor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who live in the Rust Belt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바꾼 겁니다. 그냥 분사로 수식하는 쪽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그 다음에 또 원문과 비교해보면 But public policy should help poor people, not poor places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구문을 살짝 바꿨습니다. make sure를 이용해서요. 원문에는 public policy가 공공정책이 should help 도와야 한다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을 됐어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공공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냥 이 정도로 약간 말을 바꾼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공공정책이 가난한 사람들, 즉 가난한 장소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냥 말을 약간 바꾼 겁니다. should를 그냥 이렇게 바꾼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변형사항이 없습니다. 거의 변형사항이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4번부터 볼 건데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위주로 볼 거거든요. 주제 위주로. 그러니까 여기가 주제이고 왜 주제인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사실 24번과 29번은요.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조금 약해요. 특히 29번은요. 24번을 좀 먼저 설명드리자면 일단 처음에 도입부에서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 쓰레기 매립지였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특정 지역이 어떤 장소가 쓰레기 매립지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별로 보기 싫으니까 좀 바꿉시다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꿀까?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올라.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의뢰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바꿀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살아있는 설치물로 좀 바꾸자. 그냥 인공적 조형물, 그냥 전통적인 조형물이 아니라 좀 살아있는 설치물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게 바로 뭐다? 황금 밀밭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황금 밀밭.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로서 뭐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은 어떤 경관상으로도 되게 좋죠. 이렇게 쫙 이렇게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또 동시에 거기에서 수확한 거를 이제 뭐 주민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좀 풍요롭게 해줬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반적인 내용은요. 문제점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해결책이 나오는데 그 해결책 부분이 바로 her concept 해갖고 나와 있는 밑에서 두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해결책, 즉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해결책으로 인한 결과로 이어지는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사례가 있죠? 어디입니까? 여기 난지도잖아요. 난지공원. 하늘공원이죠. 하늘공원. 원래 이제 거기가 이제 쓰레기 매립지였잖아요. 근데 거기 쓰레기 매립지 이제 묻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만든 게 이제 하늘공원이죠.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서 뭐 수확을 하는지까지는 뭐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에서 갑자기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하늘공원 이제 거기 이제 꼭대기를 가보면요. 그 유채꽃인가 그게 맞나? 아니,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 있어요. 이게 쫙 있어. 그 경치가 진짜 짱이거든요. 그 하늘공원이 저희 집에서 되게 가까워요. 차 타고 10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종종 이제 한 번씩 가는데 이제 뭐 애들 놀기도 좋고 이제 올라갈 때 처음 갔을 때는 내가 길을 몰라갖고 걸어서 올라갔었어요. 거기를 뒤지는 줄 알았어. 행군이었어요. 행군 거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코끼리 열차 같은 게 있더라고요. 서울랜드에 있는 그런 열차 같은 게. 그래서 이제 그거 끊고 이제 꼭대기까지 갔는데 와 거기 진짜 한번 꼭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왕이면 여친이랑요. 못 가겠네요. 네 아무튼 거기 오후 지금 시즌이면 한 4시 반? 5시 한 이쯤 되면은 딱 가면은 저쪽 딱 봤을 때 그 노을이 쫙 하고 지는데 그 경치가 진짜 예술이에요. 예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도 이제 난지도를 어떻게든 좀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그 쓰레기 매립지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조형물만 이렇게 설치한다고 해봐. 그럼 이게 분위기가 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설치 조형물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냥 이제 좀 더 친환경적인 자연적인 것을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결국에는요.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는 살아있는 설치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친환경 또는 자연적 이렇게 우리가 말을 바꿀 수 있겠네? 맞아? 자연적인? 그냥 내추럴한 거예요. 내추럴한 거. 또는 에코한 거죠. 에코한 거. 됐어? 에코 프렌들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뭔가 사람들의 어떤 눈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수학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먹이가 아니지 이제 식량도 이제 배분을 해갖고 이제 사람들의 이제 어떤 몸도 신경을 써줬다. 이런 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4번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29번도 심플하게 보고 넘어갈 거거든. 29번은 주제가 첫 문장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주제문이라는 녀석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당연히 포괄적이어야 되고 비유적이어야 되고 또는 추상적일 수도 있고요. 함축적일 수도 있어요. 주제문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문은요. 즉 주제문은요 대부분 그 한 문장이 나머지 문장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은 29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흔해 빠진 설명문이거든요. 단순한 설명문이에요. 그럼 이런 단순한 설명문을 주제를 찾는 걸 어려워하는데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첫 문장이 주제예요. 얘가 주제야. 그럼 얘가 왜 주제인지도 알려드릴게요.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괄적. 여기서 포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제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뭔가 비유를 한 건 없어. 추상적인 것도 없고요. 함축적인 뭐 그런 줄임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까 데일리 테스트에서 봤었던 창의적인 팀은 모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첫 문장이 나왔었지. 이건 뭐야? 함축적인 거야. 함축적인 거. 됐어? 모순적 특징이라고 줄여서 함축해서 말했잖아. 그걸 풀어서 설명한 게 신구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뒤에서 서술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 지문에서 어땠습니까? 첫 문장이 주제였거든요. 함축적 주제였죠. 이번에는 함축적인 게 아니라 뭐야? 얘가 포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얘가 주제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왜 포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첫 문장 내용을 보면 심해 사는 유기체는 적응해왔어. 고압에 뭐 함으로써? 물을 저장함으로써 그들의 몸에다가. 그리고 일부는요 거의 전체가 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일단 심해 유기체죠. 심해 유기체. 심해 유기체라는 이 키워드가 나왔는데 얘네에 대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얘네가 심해에서 살 수 있다. 즉 심해 유기체의 생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생존을 하는 방식 아니면 특징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생존 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존 특징. 됐나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첫 문장에서 예시도 함께 말했죠. 첫 번째로 말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물을 저장한다는 거였습니다. 물을 저장한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2번부터 쭉 뭐가 나와야 돼? 이 생존을 할 수 있는 특징에 대해서 쫙 나오겠죠. 다 예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제부터 쭉 나열해서 작성을 할 건데 이 작성하는 모든 거는 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거거든. 그럼 포함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 두 번째, 대부분의 심해 유기체들은요 불해가 없답니다. 자, 불해가 없대요. 세 번째, 냉혈동물이래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볼게요. 다 이건 부수적인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종은요 그들의 신진대사를 낮춘답니다. 신진대사를 낮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존할 수 있다. 여기 나왔네. 그렇죠? 그러면 신진대사를 낮춘다. 신진대사를 낮춘다는 건 쉽게 말하면요 활동량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포식성 물고기 나왔거든요. 즉 포식자예요. 그러니까 포식자에 한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심해에는 포식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포식자도 있고 피식자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포식자만 내가 따로 좀 추가로 설명할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거대한 입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대한 입, 뭐 날카로운 이빨 이런 게 또 특징이 되는 거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까? Some predators. 일부 포식자들은 뭐다? Light zone이 있답니다. Light zone. 그래서 뭘 가지고 있다? 뛰어난 어떤 시력을 가지고 있대요. 자, 뛰어난 시력. 또 뭐다?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빛을 생산해낼 수 있다. 됐어? 지금 내가 쓴 1, 2, 3, 4, 5가 다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심해 유기체가 생존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특징들을 그냥 나열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한마디로 이걸 다 포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문장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주제를 볼 때 어디가 주제일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요 특성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포괄적이거나 비유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함축적이거나. 됐어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그 예시 있잖아요. 예시나 부연 설명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야. 주제가 나왔다면은.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당연히 구체적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얘네가 포괄, 비유, 추상,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예시나 부연은 비교적 구체적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됐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번은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0번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요 30번까지는 제가 주제가 어디인지 말씀드릴 건데, 제가 아까 여러분 숙제한 걸 보니까 주제를 5번째 문장으로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In order to 해갖고 나와 있는 문장. 거기 5번째 문장 보이시죠? 맨 아래. 거기를 주제로 뽑으신 분들이 많은데, 얘들아 엄밀히 따지면 얘는 주제는 아니에요. 주제는 아니고요. 요지에 가깝습니다. 요지. 주제는 3번째 문장이에요. However 나온 문장. 자, 왜 3번째 문장이 왜 주제인가를 내가 설명해 줄게. 얘가 왜 주제냐면은 일단 첫 번째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특성이 뭐냐? 그냥 쉽게 팁을 줄게요. 그러나 뒤에는 보통 주제예요. 됐어? However, but, in fact, yet 막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점을 의미하는 표현이 나오면은 그 뒤는 보통 주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예시 앞이 보통 주제입니다. 예시 앞이. 근데 지금 어때요? However 나왔죠? 그 아래 뭐 나왔어? For example 나왔죠. 그 지금 방금 전에 내가 말한 두 가지를 다 알려줬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제요 하고 그냥 대놓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됐어? 그럼 여기에서 아까 내가 3번째 문장은 주제다, 5번째 문장은 요지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그러면 쌤 주제랑 요지가 뭐가 달라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주제는 무엇이고 요지는 무엇이냐? 주제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요, 중심 내용이라 생각하면 돼요. 중심 내용.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주제예요. 요지는 무엇이냐면요, 이 글을 통해 필자가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냐? 이거야. 이게 요지예요. 됐어요? 뭘 전달하고 싶냐가 요지예요. 백설공주 이야기를 본다면요, 주제는요 그냥 그 이야기 내용이에요. 뭐 백설공주가 난쟁이 똥자루랑 같이 살다가 사과 먹고 여덟 번 했는데 왕자랑 뽀뽀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냥 뭐 내용 나오잖아, 그렇지? 그냥 그 내용 압축한 거, 그냥 중심 내용, 그게 주제야. 그럼 백설공주 이야기의 요지, 즉 필자가 이 백설공주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뭘 전달하고 싶냐, 이게 요지거든. 그 요지가 권선징악이고요. 착한 놈은 잘 되고 나쁜 놈이 안 된다. 이게 요지야. 됐어? 그러니까 주제와 요지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즉, 그러면 3번째 문장이 내용적으로 왜 주제고 5번째 문장이 왜 내용적으로 요지인지 그걸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알려준 단순하게 예시 앞에 주제, however 뒤에 주제, 이것만으로는요 정확하게 주제를 찾을 수는 없어요. 왜? 아닌 경우도 있거든. 그리고 however나 for example을 항상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겠죠. 자, 한번 보자. 첫 문장에 뭐라 나왔냐면은, 농업에서 인류 혁신은 해제시켜줬어요. 개량을요. 사과, 튤립, 감자에 있어서. 근데 어떤 거에 대한 개량이냐면, 여기서 would have pp 나와 있는 거 보이지? 조동사의 have pp. 이거 뭐냐? 가정법 과거 완료야. 됐어? 그러니까 뭐뭐 했을 수도, 뭐뭐 했을 것이라는 거야. 만약에 뭐뭐 했다면 뭐 이런 건데 이제 if는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결코 실현되지 않았을 거래. 뭐를 통해서? 식물의 자연적인 번식 주기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식물의 자연적인 번식 주기를 통해서는 결코 실현되지 않았을 사과, 튤립, 감자의 개량을 가능하게 해줬다는 거야. 그걸 해제시켜줬다고. 락은 잠그는 거잖아. 그럼 언락은 풀어주는 거죠. 즉 이거를 해방시켜줬다고요. 즉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인간이 농업에서의 어떤 혁신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얘네의 개량이 가능해졌다는 거야. 이걸 자연 상태로 뒀으면 절대 개량이 안 됐을 거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개입을 통해서 이제 얘네가 개량이 가능해졌다. 됐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일단 우리가 첫 문장을 읽었을 때는 어떤 품종 개량에 대한 얘기처럼 보여요. 품종 개량. 일단 품종 개량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무엇이다? 인간의
혁신을 통해서 품종 개량이 가능해졌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 다음 내용은 아주 심플해요. 이 품종 개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식료품점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거를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냥 그 내용 하는 거야. 그 내용.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두 문장 읽었을 때는 한번 내가 느낌으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럼 품종 개량에 대해서 지금 두 문장 읽었을 때 어떤 얘기인 것 같아? 좋은 얘기하는 것 같아? 나쁜 얘기하는 것 같아? 좋은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그럼 이 글은 품종 개량의 장점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품종 개량의 아니면 반전이 나서 단점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건가? 아직은 이 두 문장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죠. 자, 근데 다음 내용 봐봐. however가 나왔어. 그럼 여기가 중요하겠죠. 여기까지는 뭔 얘기했어? 품종 개량이 인간의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게 이제 우리 뭐 현대 생활에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뭐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봐봐. Rely on only a few varieties of cultivated crops. 소수의 재배된 작물에만 의존하는 것은 can live, 남겨줄 수 있대요. 인류를 취약하게. 뭐에 취약하게? 기아와 농업적 손실에. 뭐 한다면? 수확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럼 잘 봐봐. 지금까지는 품종 개량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선 뭘 얘기했냐면은 소품종을 얘기했어요. 소품종. A few varieties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소품종에 의존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됐어? 소품종 개량에 의존을 해요. 그럼 뭐야?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가 뭐야? 기아라던가 농업적 손실이다. 됐어요? 여기에서 이 왜 그럼 소품종 개량에 의존하면 왜 문제가 생기는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예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예시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Irish potato fam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좀 배경식적인 건데 이게 교과서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 이게 고위 교과서에 많이 나와. 그래서 쌤이 좀 설명을 해줄게요. 17세기에 유럽 사람들이 매년마다 4분의 1씩 죽었었어요. 인구가. 왜 많이 죽었냐? 아니요. 굶어 죽은 거예요. 굶어 죽었어. 그러니까 보릿고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때 16, 17세기 이때였거든요. 정확하게 16, 17세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그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한 게 이제 15세기 경이었죠. 15세기 말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1492년이죠 아마. 그때 이제 신대륙을 발견한 이유가 이제 그 후추 찾으러 간 거였잖아. 원래 콜럼버스가 스페인에서.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미국 남부 쪽을 원래 이제 처음에 갔었는데 그때 거기 이제 안데스 산맥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는 부족들이 원래 감자를 먹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게 아니라. 그래서 얘가 가갖고 후추는 못 찾고 딴 것들을 가져왔었어요. 딴 것들. 그 딴 것들 여러 작물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자예요. 감자도 가져왔고 그때 고추랑 그 다음에 토마토 막 이런 걸 이제 들여왔거든요. 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감자가 들여왔는데 처음에는 감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진 않았어요. 왜냐? 유럽 그 당시에 사회는 귀족 사회잖아. 그러니까 감자가 생긴 게 되게 투박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악마의 채소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안 먹으려고 했었어. 아니 근데 사람들이 매년마다 굶어 죽잖아. 근데 이 감자를 이제 먹으니까 괜찮은 거야. 왜냐면 일단 감자가 영양분이 많아요. 영양분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밥을 대체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장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감자가 굉장히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요. 니네 그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안 해봤냐? 그 컵에다가 물 따라갖고 이거 그 감자 싹 키우는 거 이런 거 안 해봤냐? 그런 거 해보잖아. 그러니까 키우기가 되게 쉽다라는 거야. 토양 질과 별로 상관도 없어요. 그냥 개나소나 기를 수 있어. 그러니까 되게 많이 이제 재배할 수가 있고 누구나 할 수가 있고 근데 영양분도 챙겨주고 부수적으로 맛도 좋아. 그러니까 이 이제 감자를 통해서 기아가 해결이 됐었어요. 실제로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제 감자가 이제 가성비가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처먹는 거야. 감자에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한 품종만 길렀어요. 단일 품종으로만 이제 얘네가 이제 감자를 경작을 한 거야. 그거랑 우유만 처먹었어요, 얘네가. 근데 그때 이제 멕시코에서 아메리칸 비틀이라고 해서 이제 그 벌레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벌레가 해충이야, 해충. 얘네가
그 아일랜드에 있는 감자 그 특정 품종만을 파먹었는데 그 품종만 길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 파먹은 거야 얘네가 전국적으로 퍼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얘네는 감자만 먹고 살았는데 감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뒤져야지 뭐 그러면.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고 이민 가거나 막 이런 이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아일랜드 기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 만약에 걔네가 딱 두세 개 품종만 감자가 더 있었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겠죠. 네. 단일 품종으로 하니까 그게 흉작이 났을 때 망한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쌀이 만약에 흉작이에요. 올해 쌀이 없대요. 그럼 우리가 굶어 죽을까요? 아니요. 딴 거 먹으면 되잖아. 빵을 먹든지 뭘 먹든지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 대체할 수가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얘네는 대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단일 경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단일 경작에 의존하면은 기아나 이런 농업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농업 손실은 뭐겠어? 그 아까 말했다시피 그거에 해충이 들면 그 농업 손실이 장난이 아닐 텐데.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걸 이제 이렇게 퉁쳐갖고 수확이 파괴되면이라고 이렇게 이제 퉁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죠, 돼요? 자, 그래서 배경지식적인 측면으로서 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 예시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3년 과정에 걸쳐서 죽었는데 이제 이 아이리시 그 포테이토 페이밍 기간에 왜냐면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주로 감자와 우유에 여기 딱 나와 있죠. 감자와 우유에 너무 의존했거든요. 왜?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요. 이 정도만 해도 얘네가 영양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거든. 우유랑 감자만 처먹어도. 됐어? 그리고 솔직히 편하잖아. 그치? 근데 요 내용을 봐라. 지금 결국에는 여기서 말한 게 소품종 개량에 의존하는 게 문제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초반 내용과 요 내용에서 연결되는 건 뭐냐면 품종 개량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서두를 그냥 깐 거야. 이 품종 개량이란 건 인간의 그냥 혁신, 그냥 인간의 기술이다. 그냥 설명한 거야. 그냥 설명한 거. 품종 개량이라 나 이제 품종 개량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라고 이렇게 한번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두 문장은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진짜 중요한 내용은 뭐야? 야, 품종 개량을 하긴 했어. 이게 인간의 정말 뛰어난 기술이긴 한데 근데 얘들아 소품종 개량하면 위험하다? 굶어 죽을 수도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그게 아일랜드 이 대기근이 있었거든. 그러면 내가 이 글을 왜 쓸까? 어떻게 해야 될까? 소품종 개량은 문제가 있어. 그럼 어쩌라는 거야? 다품종으로 개량하라고. 내가 이게 하고 싶은 말이야. 자,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이 글을 통해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이게 뭐라고? 요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지가 나오는 거야. 됐어? 그 요지가 뭐야? 이거야 이거. 뭐라고 하는데? 인간은 must allow for biodiversity. 여기 나왔잖아. biodiversity를 허용해야 된다. 생물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된다. 나왔잖아.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요지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그래서 다품종 개량을 해라. 이거야. 다품종 개량하라. 됐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왜 여기가 주제고 왜 여기가 요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주제인 이유는 뭐다? 일단 여기는 품종 개량이라는 이 소재에 대해서 밑밥을 깔았어요, 초반에. 그리고 소품종 개량은 문제야. 이거 문제야. 그러니까 다품종을 개량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뒤에는요. 여기서도 보면은 all kinds라고 나와있죠. all kinds. 모든 종류죠. 그럼 모든 종류니까 뭐겠습니까? 다품종 개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장해준대요. 식물의 장기 지속성을 보장해준답니다. 좋은 말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중간에 있는 even if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얘들아, even if나 though나 뭐 although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even though나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양보의 접속사들이 있죠. 얘네 시리즈가 나오면요 A, B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A 내용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B 내용 중요한 거야. 됐어요?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대. 그럼 이걸 한대가 중요한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요 내용은 뭐냐? 독해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독해적인 측면에서는요. 해석을 해봐도 어때요? 걔네가 즉각적으로는 유용해 보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익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 데잖아. 뭐가? 여러 개를 심는 게. 당장에는 안 좋아 보인대잖아. 아니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 뭐야? 다품종 개량하는 게 좋다 쪽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죠.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뭐야? 이런 거를 보장해주니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좋은 거다.
됐어?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은 이제 뭐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뭐 별로 이제 그냥 눈여겨서 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요 두 내용입니다. 요 두 내용. 그죠? 자, 그래서 30번까지 봤고 잠시 쉬었다가 31번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저 학교에서 바나나 알려주고 학교에서 바나나 얘기해주고 그거 비싼 바나나 얘기는 뭐야? 1960년대에 있던 바나나 아. 한국 있었는데 그게 바나나 그 뭐지? 바나나병 걸려 바나나 병에 걸렸는데 그게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갖고 아 그래? 다 그건 나는 몰랐어. 다 멸종해 버렸대요. 바나나가? 네. 그래서 어. 근데 그게 좀 더 맛있었다는데 지금은 못 어? 먹는데. 나 그거 잠깐만. 나 그 맛있었다고 하니까 나 그 얘기 생각나려고 하고. 옛날 바나나가 맛있었다. 맞아.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네. 맞아. 다른 내가 그거 그러니까 나는 겪어보지 못한 세대긴 한데 내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바나나는 당도가 떨어진다 하면서. 맞아. 맞아.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가 보네. 요즘 바나나도 다 단일품종이다. 그래서 바나나병 한 번 걸리면 이거 다 없었는데. 근데 그거 원래 했던 바나나 병은 지금한테는 뭐 그거는 뭐 얼마 했잖아. 뭐 변이돼서 하면 좆되는 거고. 준영아, 무슨 언제 나와? 이거? 몰라. 한 일주일 더 해야 돼 이거? 좆됐네. 형이랑 싸울까? 나가면 질걸? 다 그래. 다음에 최고지 아니? 다른 초헤비급. 아니 형은 무제한급이야. 인정. 형 근데 친구들 때문에 헤비급 맞아. 100kg 아니죠? 안 내, 거의. 100이 핵이라고? 100이 아무리 키 때문에 아니겠다. 100, 100이 핵이면 나 저거 110 아니 100부터 헤비 아니야? 103인가? 그때부터 아니 내가 뭐지? 봤는데 103이 헤비급으로 나오던데? 103이 근데 키가 174였나? 6이었나? 맞아 내가 그거였어. 나이트였어. 나이트 못하고 그 웨이터였나 그랬어. 옛날 형이었으면 헤비였다 내가 보기엔. 안 그럼? 나이트 헤비급은 종합격 투기에서 91kg인데 형 그럼 헤비겠네. 그러니까 헤비였잖아. 저기 아니 어떻게 형님 같은 떡대우를 헤비라고 안 하겠어 그때. 크루조가 지금 102네. 크루조 헤비가 120kg네. 그래? 슈퍼 헤비가 제일 안 오는 거. 체육만 뭐 몇 킬로일까? 맞아 내가 나이트로 떴었어. 야, 체육만 몇 킬로? 응? 체육만. 체육만? 그럼 120 되지 않을까? 그 키가 개 크니까 140 될 수도 있어. 체육만 손 이만하지 않아 거의. 160kg. 와. 와 미친 새끼. 체육만. 그 사과 잡으면 자두잖아. 그래 살아 정말 요만해지고 바카스 편 먹으면 약간 이런 느낌. 바카스 병 이런 느낌이잖아. 그 뭐야 그 우리들 들고 다니는 보온병 잡으면 그냥 컵이고 막. 아니 이 정도 느낌이었어. 진짜 딱 바카스 병이 이 정도 느낌이었어. 졸라 커. 악력으로 4개 먹어 체육만이. 응? 악력으로 체육만이 4개 먹었어. 진짜? 최고만 치니까 밥새 뜨는데 밥새. 뭐지? 키가 196에 160kg. 와 근육대지다. 뭐야? 뭐야? 누구이? 이 사람 밥새비. 나 이 사람 알아. 맞다. 아 예전에 스타킹 나왔던 사람이네. 누군지 알아? 최영만이랑 친한 사람이네.
118cm. 미친. 승우야. 뭐라고? 누가? 118cm이 아니야. 정말이? 하승진만 하지 않나요? 하승진 220일 아니야? 엽다 시험 때문에 욕 존나 먹어가지고 T8이 다시 안 돼. 미친. T 정사꾼인 거야. 21억 벌었잖아. 수비수를 불러다. 나 이 사람 그래 나 이 사람 있어. 이 사람이 조금 어린 사람이었거든. 이 사람이 어린 사람이었는데 내 눈물 탄다. 아, 그때 이제 나중에 그때는 있어서 잠깐만. 내 눈물. 이 사람이 좀 어린 사람이었거든. 뭐 하는 사람인데? 몰라. 정말 좀 어린 사람이었는데 맞아 이 사람. 좀 운동한 사람인데. 헬창을 뛰어나는 거 아니야? 나 유도 선수 근데 아니야? 이거 하나 살까? 일창이 아, 그냥 아 그냥 백살 주먹이다. 그냥 일단 손잡으면 우리 부러진다. 버틸라고 이러고 있어도 부러지는 그 거야. 사람이 크게 하면 이제 우두둑. 카 있다고 통하지 않는 거. 그래 이런 사람한테 잡히면 죽되는 거야 이제. 그래 그 사람. 유도 선수보다 나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애초에 60만 넘어도 개 쓴 건데 전혀가. 승우야. 뒷면 봐라. 청룡아 좋은 바지를 찾았어. 데님이야. 플렉스 도무지 인정. 가격이 싸거든. 가격이 나쁘지 않은데 데님이야. 어떻게 생각해? 데님 바지야. 근데 가격이 나쁘지가 않아. 데님 바지 입을 리가 없니? 난 상관없어. 내가 이걸 살려고 엄마한테 저번에 더블 U 티셔츠 10개 샀다 해가지고 나 개빡친 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존나 웃겨. 로맨틱 크라운 티셔츠를 10개 네. 샀 이러면서 뭐라 해야 되지? 그 수제로 하거든 그 사람은. 수제로 포장해야 되니까 10개 사가지고 존나 빡쳐가지고. 청룡아 너 카구리 먹어? 응? 카구리 그거 카레 너구리 나 어제 먹었어. 그게 맛있대서 맛있지 그거. 어, 아. 약간 매콤한데 맛있어. 그거 맛있다 했어. 아 그리고 볶음 너구리도 개 맛있는데. 청룡아 원실하자. 가자. 응? 뭐야? 정영아, 응? 너 또 닭강정 말고 원신 고물 축복 사줘. 지랄하지 마. 5,900원이야. 5,500원? 나쁘지 않네. 그래. 그거 사줄게. 에이스. 에이스. 개 좋다. 뭔지 모르겠어. 15년 내가 학생들 다 퇴근하셨을 거야 아마. 현금으로 따지면 정영아 20만 원어치를 누가 들어놓았어? 그 저기 뭐지? 전에 내가 월수금에 준이한테 미션을 준 게 있었거든. 아, 준이한테 그 시험지 좀 가져와 달라고. 1등한요? 어? 1등한 게 아니지. 아니 그 1등은 필요 없고 그 저기 뭐야 그 시험지 이제 그 지워서 이제 그 원래 우리 화목토에서 듣던 이제 효린이 있잖아요 여학생 걔가 아. 이제 월수금으로 갔거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시험 한번 보게 하려고 내가 이제 지워서 이제 가져오라 했었어요. 그래서 가져와서 내가 문상을 2만 원을 줬거든요 걔한테. 그래갖고 이제 수요일 날인가 수업하는데 문상 뭐에다 썼냐 하니까 롤 스킨질렀다고. 그 친구랑 친추돼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아 그래 뭐 그러라고 준 거니까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데 이 자식이 야스오를 샀다고 하네. 오. 아, 그거는 내가 참을 수가 없겠다. 아, 여기 새로 나온 스킨 샀나 보네. 아스오리스 와합니다. 제가 용술사 스킨 샀나 보네. 아니 스킨 사는 거 좋다 이거. 야스오를 다시 압수해야 될 것 같아. 아, 그 준이 골드던데. 선생님도 롤 하세요?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안 한 지 오래됐어. 사실 그러니까 흥미가 좀 잘 안 생기더라고요. 롤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내가 북미 시절부터 해갖고 너무 오래 해서 거의 그냥 시즌 1 때 12년 전부터 한 거야, 거의. 그렇죠. 엄청 오래 했죠. 그리고 이제 한국 서버 처음 이제 생겼을 때가 이제 그때가 이제 시즌 2인가 그랬는데 아 이런 얘기하면 시끄러워. 답답하네. 2004년 선생님 때는 미니